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이라는 일의 시점이 있고, 이제 마무리가 있죠. 보통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체형적인 측면에서 간목경금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치면은 뭐 인월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죠. 갑경이라는 것은 일의 시작과 과정, 뭐 이런, 이거는 갑경의 문제는, 이거는 내가 저기 뭐야,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란 뜻이고,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경금이니까 사유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축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번 달이 이제 기묘 달이죠. 무인 기묘, 그다음에 경긴 신사. 내 팔자에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본인 경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금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아니면은 사화가 있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경금보다는 사화라고 봐야 되겠죠. 사화라는 게 사유축의 의미가 사중경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시작을 하다, 뭔가를 도모를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화가 일단 중심이다. 그래서 올해 운세를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화를 보는 겁니다. 사화. 사화가 있으면은 올해는 일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전에 뭔가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그만둬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다. 그래서 그 기회가 바로 4월 달이다라는 뜻입니다. 4월 달. 만약에 반대로 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마무리죠. 그럼 갈아탈 일이라는 뜻이에요. 갈아탈 일. 그래서 경자년에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올해 뭐 졸업할 일, 마무리할 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화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축토는 마무리를 이야기하죠. 만약에 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금이란 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이제 등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과를 내는 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과를 내다. 나한테 일이 주어지다. 물론 이거 꼭 좋은 의미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유축이 꼭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과정, 일의 시작, 일의 끝,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이렇게 점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냥 삼화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고. 뭐 내 팔자에 사화와 유금이 다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내 팔자에 사유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유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익히 내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해서 내가 잘 알고 잘 수행을 해 나가는 일을 새롭게 더 발전시키는 해라는 뜻이에요. 더 발전시키는 거. 뭔가를 하나를 더 첨가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과 협조를 통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내 팔자에 유축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팔자에 축토만 돼 있으면은 마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축토가 금이 고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이 고에 들어간 거냐, 유축이 있어서 삼합을 이룬 거냐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금이 고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일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고, 유축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일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경금이라는 것이 대세니 그 경금의 중심은 사유축이니 그 사유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일의 어떤 전체적인 가늠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죠. 이거는 이제 내 팔자에 갑목이 있어라는 이야기죠. 내 팔자에 갑목이 있어서 갑경충이 되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잣대,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주로 평판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건 금극목이거든. 수화상쟁이라는 것은 실력적인 것을 우리가 가늠해보자라는 이야기고, 금극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댐댐이, 이 사람이 해왔던 그동안의 업적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의 역할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갑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야를 넓히는 거예요. 내가 업무 분야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야 저 분야로 다각도로 이렇게 다변화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제 오화가 이제 자수는 좌우충이죠. 오화가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죠. 좌우충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실력에 한계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화가 있는 사람들이 자수를 보는 것은, 오화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앞만 전진하는 거예요. 자수라는 것은 깊이가 있어서 묵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자수예요. 그래서 오화가 자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너의 전진을 멈추고 너의 실력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른 방향을 모색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모색이라는 게 엉뚱한 데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잠시 쉬어가는 것도 되고, 잠시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휴식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막 좌우충, 각경충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충도 문제를 일으키고, 합도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는 다 일으켜요. 근데 충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이 충이구나 해서, 아유, 충 때문에 했네? 충이 주는 강렬함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개의치 말라고. 좌우충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충 됐으니까 어떻게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왕기충이라는 것은 실력과 실력의 대항이에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우충, 정말로 네 실력이 검증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네가 정말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생화 해야지. 목생화해서 오화가 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자년이잖아. 금생수가 강력한 거죠. 내 팔자에 금이 왕하면 금생수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란 말이야. 진다는 의미는 내가 승패해서 지라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방향성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회사가 원하는 거, 아들이 원하는 거, 부인이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내가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칼싸움을 하든 총싸움을 하든 간에 누군가 승부를 했는데 내가 졌으면 계속 대들래요? 아니면 패자병처럼 있을래? 굴복하고 그쪽을 따라가는 거라고. 내 팔자의 향방을 보고 결정하시라고. 내 팔자가 목이 왕하면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좌우충 됐다고 오화가 죽는 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충이란 것은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니한테 새로운 게 왔으니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라니까. 제 팔자가 또 모관결이죠. 목생화죠.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 이기는 게임이지. 문제는 목사가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이기는 게임으로 어그로를 끌겠지. 나는 이걸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무광한 팔자가 좌우충에 왔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지겠냐고. 그게 좌우충이에요. 그래서 내 팔자에 금이 왕한 사람은 그냥 대세의 순응을 해라. 오화가 있고 금왕한 팔자들은 대세 목약 금왕한 팔 대세의 순응을 해라. 그냥 누구 뜻에 따라라. 마누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따르란 이야기예요. 그냥. 그리고 천간에 갑견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질금정, 나 자신에 대한 자질금정, 인격적인 금정도 해당이 되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평판들이 이렇게 회자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갑견충이 원활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화의 유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복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화를 거쳐서 금으로 가는 순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해서 목에서 금으로 가는 거는 병정화가 최고죠. 병화로 하면 실력으로 가는 것이고 병화로 하면 평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운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갑경, 좌우충, 뭐 사유축 요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되죠. 뭐 을경합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경금이 을경합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을경합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과의 인연들이 뒤섞이다는 뜻이에요. 업무 관계에 대한 인맥을 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경합이라는 것은 좀 더 대외적인 협조 관계,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나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좋은 관계, 남녀 관계도 해당이 돼요. 을경합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 근데 보통 을경합이라는 것은 을이라는 사적 관계와 경금이라는 공적 관계, 공적 관계라고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경금이라는 뭐라 그러냐? 공적 관계를 합시다.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뭔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만남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동료 간의 어떤 관계가 개인화되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거래처 사람들끼리 눈이 맞다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게 이제 을경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제발 부탁인데 각격종 좌우충 됐다고 겁내지 마세요. 별일 안 일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꼬꾸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팔자 때문에 나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팔자를 공부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공포를 자꾸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게 충이죠, 대부분. 합은 안 두려워하는데 충을 무지하게 두려워하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충 때문에 나쁜 일이 10개 생긴다 그러면은 합 때문에 나쁜 일은 20개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거는 충이 아니라 합이에요. 합이 나쁜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왜냐하면 정신 팔린 거잖아. 딴 데 갔잖아. 내가 방심한 거예요. 충이라는 것은 내가 눈앞에 맞닥뜨려서 그거 당장 해결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충은 사람이 경각심을 딱 가지고 그냥 내가 대응을 해요. 합은 자꾸 도망 다닌다니까. 합이라는 것은 일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걸 해결하면 될 건데 나 하기 싫어. 그래서 계속 비비죽거리다가 키우는 거예요. 암 선고 받았으면 빨리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아휴 그거 하면 힘들다는데 뭐 다른 거 없나? 뭐 이렇게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 없나? 미니미니거리다 암 키워서 골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보다 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합을 무서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충에 대한 선입견부터 버리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가 생기면 충이 되는 때 문제가 생기면 역시 충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합되는 문제 생기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합의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잊어버려, 까먹어.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충은 나쁘고 합은 괜찮다라는 고정관념이 아예 박혀가지고 합대 나쁜 일 생기면은 이게 뭐지? 이상하네, 합대 왜 그러지?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주 하나도 발전 안 해요? 까, 까, 합충.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사회축 중심으로 보시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냥, 잠시 생각이 나서, 손님 사주 보다가, 마침, 이렇게, 을경합에 이렇게 사화가 있는 팔자가 사축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축. 그래서 올해 경금이 오면은 사축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을경합, 보통 년과의 합이 되면은 정부 부처 관련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을경합.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상관 합살로 을경합을 했으니까 이거는 크진 관과 연계된 일들을 하는 거는 크진 뭐 열의 10중 8군 그게 맞다고 보면 돼. 그냥 그럼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 거의 다 맞아요. 다 맞고 그냥 생각나서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예.